50대 이후 남성분들께서 혼자 조용히 견디고 계신 고민이 있습니다. 말 꺼내기조차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열어보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발기력 저하와 혈관 질환, 이 둘 중 어느 것이 우리 몸에 더 먼저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발기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 혈관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 중 발기기능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이 약 3명 중 1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절반이 넘으시는 분들이 단 한 번도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시는 거죠.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체면도 있고 우리 가족한테도 말하기 어렵고 병원 문을 두드리기엔 무언가 막막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께서는 우리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오랜 시간 수많은 고령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최신 자료를 비롯해 국내외 의료 연구들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 채널을 통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발기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을 속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가까운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10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발기란 무엇인지 원리부터 우리 몸의 4가지 핵심 시스템, 원인 분석, 케겔 운동, 진공흡입요법, 지압과 마사지, 물리적 자극요법, 걷기와 수면, 니 식이요법과 산화질소, 마지막으로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을 우리 함께 지켜봐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발기란 무엇인지, 그 원리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를 단순히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현상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정밀한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 아파트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 혈액이 빠르게 유입되어야 하고, 그 혈액이 충분히 오래 머물러야 발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몸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생긴 이 구조는 신호를 받으면 우리 혈관이 두근두근 확장되면서 혈액을 빠르게 빨아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골반 바닥 근육이 문처럼 닫혀서 혈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혈액이 쑥쑥 들어오고 그 안에 충분히 머물러야 단단함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혈액이 적게 들어오면 발기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유지가 안 된다면 발기됐다가 금방 풀리거나 충분한 단단함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뭔가를 고쳐달라고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50대 이상 남성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발기 기능 저하를 경험한 분들 중 약 73%가 혈관 관련 문제와 함께 나타났다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발기란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발기란 결국 혈관과 근육과 신경과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함께 맞물려서 작동하는 정밀한 과정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반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4가지 핵심 시스템이 있습니다. 혈관, 신경, 근육, 그리고 호르몬입니다. 이 4가지가 마치 4개의 바퀴처럼 우리 몸에서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한 바퀴라도 공기가 빠지면 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의 반응이 약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바퀴는 혈관입니다. 발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골반 쪽으로 흐르는 혈류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우리 혈관 내막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아파트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 우리 혈관 안이 끈적끈적하게 좁아지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우리 심장과 뇌뿐만 아니라 남성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바퀴는 신경입니다. 자극이 있어야 신호가 전달되고 신호가 전달돼야 우리 혈관이 확장됩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은 이 신호 전달이 느려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찌릿찌릿한 감각이 예전보다 무뎌지셨다면 우리 신경 기능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퀴는 근육입니다. 우리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근육이 강해야 혈액이 해면체 안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은 들어오긴 해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을 담았는데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바퀴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민감도, 신경 반응, 우리 골반 근육의 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반응이 느려지고 자극이 있어도 유지할 힘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바퀴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바퀴가 가장 약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함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50세를 넘고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네 가지 바퀴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주 잔인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번 실패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우리 몸이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면 더욱 반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집니다. 우리 혈관 기능도 떨어집니다. 정신적인 긴장은 우리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몸의 긴장은 혈관 수축으로 이어지고 혈관이 수축되면 혈류가 줄어들고 혈류가 줄어들면 반응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오래 앉아있는 우리 생활 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 골반 쪽으로 가는 혈류 통로가 서서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골반 혈류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흡연과 잦은 음주는 우리 혈관 내막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혹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데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시거나 용량을 늘려야만 하거나 두통이나 얼굴 화끈거림 같은 부작용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방법들은 드실수록 우리 몸이 의존하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꾸준히 하실수록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방법들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68세이신 이분은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경자 어르신의 남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대 중반부터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는데 워낙 말씀을 안 하시니 임경자 어르신이 먼저 걱정이 되어서 남편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드리고 혈관 검사를 해보니 초기 혈관 경직이 발견됐습니다. 발기 문제가 먼저 나타난 것이지만 사실 우리 혈관 건강에 적신호였던 것이죠. 이분이 적극적으로 회복에 임하시면서 우리 함께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는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위해 무언가를 했는가? 우리 혈압을 언제 마지막으로 측정하셨습니까? 우리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까? 우리 골반 근육을 단 한 번이라도 의식해서 운동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시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출산 후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운동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케겔은 우리 남성의 발기기능 회복과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 소파에 앉아서도 누워서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참아야 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혹은 대변을 참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문 주변과 회음부 깊은 곳이 자연스럽게 꽉 조여지는 감각이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수축을 5초 동안 유지하신 뒤 완전히 힘을 풀어주세요. 이것이 1회입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입니다. 아침에 3세트, 저녁에 3세트, 하루 총 6세트를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5초가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3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2주, 4주가 지나면서 수축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에 힘을 주거나 허벅지를 꼭 조이거나 숨을 참는 실수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숨은 고르게 유지하시고 어깨와 배는 완전히 편안하게 두신 채로 우리 골반 깊은 곳의 근육이 조여지는 감각에만 집중하세요. 제대로 하시면 항문과 회음부 깊은 안쪽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몸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골반 바닥 근육이 강해지면 우리 해면체 안의 혈액이 더 오래 머물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벨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기는 되는데 유지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우리 몸의 이 근육이 약해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을 담았는데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어서 금방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골반 근육이 강해지면 그 구멍을 막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경험한 60대 이상 남성들이 케겔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약 67%의 분들에게서 유의미한 기능 개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2주입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환자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주에서 오신 분으로 퇴직 경찰 출신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끝난 거지요.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케겔을 설명해 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바뀌겠어요 하고 피식 웃으셨지요. 그래도 잃을 것이 없다며 시작하셨습니다. 2주 뒤 그분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한 달 뒤에는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고 오랫동안 소원해졌던 우리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정확한 지점에서 올바른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케겔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열쇠입니다. 5번째입니다. 진공흡입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케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실패를 반복하신 분들은 불안감이 너무 깊어져서 마음이 긴장하면 우리 몸도 함께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진공흡입 치료, 즉 진공 펌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 음경 주변에 음압을 형성하여 혈액이 해면체로 유입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으로 혈액을 끌어당겨 반응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문의 선생님도 임상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이고 비뇨기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도구든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안전합니다. 압력을 너무 빠르게 올리면 통증이 생기거나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셔서 아주 천천히 느낌을 확인하며 올리시고 한 번에 5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케겔 운동과 병행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혈액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골반 근육이 약하면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70세에 이 방법을 처음 접하신 창원의 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도구를 보셨을 때 이게 뭔 물건이야 하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직접 느끼셨을 때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런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신체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다시 돌아온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에게 이 반응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우리 곁에 있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번의 반응만으로도 오랫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 삶에 다시 불을 켜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케겔 운동과 진공 흡입 치료에 대해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몸 발기의 핵심은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 4가지 시스템입니다. 케겔 운동은 우리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여 혈액이 오래 머물도록 돕습니다. 진공 흡입 치료는 외부에서 우리 몸에 혈액 유입을 도와주며 케겔과 병행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꾸준함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자극을 꾸준히 받을 때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압과 마사지, 물리적 자극요법, 걷기와 수면, 식이요법, 그리고 호흡법까지 모두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지압과 마사지입니다. 우리 몸이 속부터 차갑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시고 강한 운동이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특히 잘 맞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압 지점은 배꼽 아래 약 3cm 부근입니다. 한의학에서 기회라고 부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양손을 우리 아랫배 위에 가볍게 올리시고 손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깊고 고르게 호흡하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시면 우리 아랫배의 깊은 곳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우리 골반 쪽 혈류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지압 지점은 배꼽에서 약 6cm에서 8cm 아래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약 2분 정도 해보세요.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압력을 주면서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몸은 강한 자극에 민감합니다. 너무 강하게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꾸준히 하시면 우리 아랫배가 점점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오랫동안 잠들었던 우리 몸속 감각이 서서히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압 지점은 우리 발바닥 한가운데입니다. 한의학에서 용천이라고 부르는 자리로 우리 온몸의 기혈순환과 연결된다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잠들기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우리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양쪽 각각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종아리 쪽으로 매끈매끈하게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혈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령의 분들은 발이 따뜻해지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호르몬과 신경계 회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능 회복을 자연스럽게 돕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압을 매일 밤 잠들기 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7번째입니다. 물리적 자극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비뇨기과 남성의학 분야에서 실제로 연구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인터넷 광고에서 말하는 크기 증가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목적은 오랫동안 활성화가 줄어든 우리 몸의 조직에 부드럽고 규칙적인 자극을 주어 혈류를 개선하고 민감도를 높이며 우리 신경이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버린 관절에 부드러운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약하게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약 30분 정도부터 시작하시고 느낌에 따라 아주 천천히 시간을 늘리되 절대로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감각은 불편하지 않은 가벼운 당김의 느낌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75세 전 약사 출신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잡한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꾸준함만 믿어요 하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셨지만 3주째에 접어들자 아주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감각이 돌아왔어요. 예전엔 거기가 존재하는지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볍게 닫기만 해도 우리 몸이 반응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보조적인 방법들은 우리 몸의 기본 상태가 함께 개선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도구만 사용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 위주로 드시고, 잠이 나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어떤 방법도 우리 몸에 오래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활 습관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8번째입니다. 걷기와 수면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걷기는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50대 이상 남성분들께 하루 30분 걷기는 우리 골반 쪽 혈류를 강하게 활성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우리 하체 혈류가 촉진되고 우리 혈관이 더 유연해집니다. 우리 아파트 수도관에 물을 강하게 흘려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침 햇빛 아래 걷는 것은 우리 몸의 비타민 D 생성과 남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이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을 8주간 지속했을 때 성기능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몇 주만 꾸준히 걸어도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반응도 빨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신발끈을 묶어보시겠습니까? 다음은 수면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남성 호르몬과 신경계의 회복은 밤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 조직을 회복시키고 테스토스테론도 주로 밤 사이에 생성됩니다. 자주 깨거나 뒤척이거나 너무 늦게 잠드는 습관이 있으면 우리 남성 호르몬이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깊게 잘 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하면서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도 더 쉽게 나타납니다. 수면 개선이 곧 기능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 화면을 30분 일찍 끄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발바닥 지압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잠의 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식이요법과 산화질소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리 혈관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반응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식처럼 들리지만 식습관과 발기 기능의 연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확장 메커니즘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호르몬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자입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우리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액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발기 과정에서도 바로 이 산화질소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 생성이 부족하면 욕구가 있더라도 우리 몸의 반응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화질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산화질소는 우리 식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 풍부합니다. 이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산화질소 생성에 기여합니다. 여름에 수박을 드실 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을 돕는 식품으로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로 비트와 진한 녹색 채소입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시금치, 아욱, 근대 같은 진한 녹색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밥상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재료들이지요. 세 번째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우리 혈관 건강과 혈류 개선에 오래전부터 알려진 식품입니다. 우리 한식 요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재료들이니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C와 아연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산화질소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합니다. 오렌지, 자몽, 키위 같은 과일과 달걀, 호박씨, 굴 같은 식품을 우리 식단에 포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굴은 특히 아연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남성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패스트푸드, 야식 습관은 우리 혈관 내막의 적입니다. 내막이 손상되면 혈관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우리 해면체로 충분히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흡연은 우리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 식사는 단순히 심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혈관이 온몸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습관은 남성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밥상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우리 식습관이 우리 혈관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드시느냐가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우리 혈관이 반질반질하게 건강해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우리 혈관이 끈적끈적하게 막혀가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 나트륨이 높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이런 음식들이 맛은 있지만 우리 혈압과 우리 혈관 건강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공깃밥 한 그릇에 담긴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혈관이 욱신욱신 압박받는 느낌이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혈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밥상에 비트 주스 한 잔을 추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수박 한 조각을 더 드신다면 어떨까요? 굴 몇 알을 추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해봐요. 10번째입니다.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집니다. 우리 혈관도 수축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 검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반응이 어렵다면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몸이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깊은 복식 호흡을 권합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르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감 신경이 바로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발기 기능은 바로 이 이완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손을 우리 배 위에 올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우리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3초간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우리 배가 다시 꺼지게 하세요. 이것이 1회입니다. 하루아침 저녁으로 각 9분씩 해보세요. 9번이 아니라 9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배의 움직임과 숨결에만 집중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숨만 제대로 쉬어도 우리 몸이 좋아질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저 숨이 아닙니다. 제대로 쉬는 호흡입니다. 때로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고장이 나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지치고 눌려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긴장을 조금만 풀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원래의 반사 기능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특별 보너스 섹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 생활에 녹여내실 수 있는지 7일 통합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수박, 비트, 마늘, 굴, 호박씨, 키위 같은 식품을 장을 봐두세요. 우리 동네 걷기 코스를 미리 정해두세요. 집 근처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의 우리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면서 깊은 복식 호흡 9분을 하세요. 그 다음 우리 아파트 주변이든 동네길이든 30분 걷기를 하세요. 걸으면서 케겔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걷는 중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 골반을 조였다 풀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오렌지나 키위 1개를 추가해보세요. 우리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케겔 운동 3세트를 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우리 아랫배 지압과 우리 발바닥 지압을 각각 2분씩 해보세요. 핸드폰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 내려놓으세요.
깊은 복식 호흡 9분을 하면서 잠드세요.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걷기를 빠뜨리셨어도 케겔 1세트라도 하셨다면 그날은 성공입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자극을 원합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남편분과 함께 우리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그분입니다. 남편분이 이 루틴을 시작하시고 6주가 지났을 때 임경자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손을 잡아줘서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없던 일이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 우리 삶의 온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몸이 건강하게 기능할 때 우리 함께 살아납니다. 자, 오늘 배운 10가지를 우리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발기는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 4가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둘째, 원인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 우리 골반 근육 약화, 스트레스, 생활 습관의 누적입니다. 셋째, 케겔 운동은 하루 6세트, 아침 저녁 3세트씩, 돈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넷째, 진공흡입 치료는 케겔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반드시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우리 아랫배와 우리 발바닥 지압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섯째, 물리적 자극요법은 아주 약하게, 짧게부터 시작하고 절대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하루 30분 걷기는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리 골반 혈류 활성화 방법입니다. 여덟째, 깊은 수면이 우리 테스토스테론을 살리고 우리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아홉째, 수박, 비트, 마늘, 굴, 호박씨로 우리 몸의 산화질소를 늘려보세요. 열째, 깊은 복식 호흡, 하루 2번 9분씩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케겔 운동 3세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잠들기 전 우리 발바닥 지압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반응을 잃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몸속의 몇몇 회로가 약해졌다는 신호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시켜주면 반드시 반응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우리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 수는 있어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우리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까?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신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말로 꺼내기 어려운 고민, 영상 하나가 대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하게, 우리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채널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건강한가?